그 나토 동맹이긴 하지만 거기에 아주 나쁜 놈 두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얻고 나자마자 이제 홀랑 뒤집어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협력 한다고 난리를 지금 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아쉬운 게 바로 표심이고 중국도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미중 정상이 만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서방의 접촉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로 얽힌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시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중 고위급 대화가 활발하게 오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두 정상,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기정사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히토류 규제 카드까지 들고 나온 상황, 지금 어떤 속내로 봐야 될까요? 밀당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연구 자석, 그다음에 이제 게르마늄이나 뭐 이런 반도체 소재,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히토류까지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규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흔들기만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도 카드가 있다. 이제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카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큰일이 벌어질 건데, 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으면 이제 가급적 잡음은 내지 않고 카드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외교라는 건 그 전에 물밑 작업 다 되고 정상들은 그야말로 폼나게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외교전을 보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뭘 얻어내면 이번 회담에서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 제재를 풀어준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풀어준다. 이 두 개를 얻으면 뭐 다 얻는 거고요. 근데 이번 회담이 뭐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말씀하신 정상회담 조율을 하고 나서 특이하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 교섭, 물밑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인데, 끝나고 나서 5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잘 끝날 거다. 근데 5가지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발리 회담에서 합의한 것, 그중에 5개만 뽑죠. 근데 그중에서 딱 2가지가 제가 볼 땐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은 우방국 모아갖고 반중국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대만 문제 언급하지 마라. 근데 이 2가지는 바이든 정부의 뭐 처음부터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에 뭔가 이제 큰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간보기, 이제 지금의 스탠스가 과연 이제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마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원하는 절실한 의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미국은 표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 앞두고 나서 지지율 떨어지면 뭐 그건 이제 모든 것이 다 잃는 건데, 보면은 뭐 1980년 이후에 미국의 선거를 보면 2% 성장률 밑으로 갔을 때 집권당이 재집권한 적이 없죠. 근데 내년 예측치를 보면 뭐 어떤 예측치도 미국을 1%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얘기해주는 답은 이미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를 리커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국 기술 봉쇄 때문에 뭐 작게는 10%, 많게는 60%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미중 관계의 안정화가 일단은 이제 경제 리커버에 일단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의 의심을 사실은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사사건건 대들고 나선다는 것, 미국이 뭘 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부드러운 태도를 중국이 보인다고 하면
바이든의 리더십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이유들이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약간 어쨌든 협조를 해주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 조금 더 올리는 건 분명히 도움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국의 규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준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이용해서 빡 파고 들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것 같은데 이번 대화 과연 기대와 한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대는 기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최선의 답안은 현재보다도 악화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아쉬운 게 바로 표심이고 중국도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심이죠. 뭐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있었지만 3, 4분기 물론 확정치는 아니에요. 잠정치로 보면 국제수지표에서 그 FDI가 처음으로 분기 단위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돈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돈 들고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빠진다는 것은 이 중국 내국민들의 투자 심리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바이든 정부의 초청에 시진핑이 가는 형국이지만 거기에 그 미국 기업인들하고 시진핑 주석하고의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팅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서로가 지금 원하는 게 있고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미국의 전략은 불변이지만 이것은 전술적인 대탕트다. 그래서 선거 전까지 이제 더 악화시키지 않은 안정화 뭐 이것만 가더라도 이제 미국, 중국 다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담에 응하고 또 회담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앞서서 호주 총리가 중국을 다녀갔던데 이게 지금 사전에 뭔가 이 미국을 만나기 전에 스킨십을 좀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안미 경중 끝났다는 얘기들을 뭐 한 1년 반 가까이 했지만 우리보다 안미 경중 먼저 끝났다고 3년 전에 한 게 호주죠. 근데 호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미를 하면서 큰 걸 하나 얻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핵 잠수함 기술을 이거를 이제 미국이 준 걸로 됐고 그거 얻고 나자마자 이제 홀랑 뒤집어 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협력 한다고 난리를 지금 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호주를 제재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이게 바뀌면서 보수 정권에서 이제 바뀌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호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다시 안미 경중 그래서 미국에서 실리를 놓고 다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뭐 농산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올리는 이제 이런 전략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 조금 당황스러운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쿼드 전략인데 거기에 쿼드의 서쪽에 가장 큰 동맹이 인도지만 인도가 지금 미국 말을 안 듣죠. 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석유를 계속 사서 정제해서 유럽에 팔아먹는 러시아에 돈을 대는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뭐 모디 총리한테 얘기를 해도 모디 총리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죠. 미국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리젝트를 했고 이번에 또 호주가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협력 탈중국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판에 호주는 경제협력을 다시 하자.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제 벤치마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게 됐을 때의 두려움이 있고 또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자는 보복의 공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참고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호주의 케이스, 우리보다 안미 경중을 먼저 버렸던 나라가 어떻게 이걸 리커버 시키는지 그게 결국은 이제 미중의 그 힘의 균형에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을 때 이 돈을 아주 잘 챙겨 먹는 이제 그런 전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다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호주가 석탄, 철광석, 농산물 팔아먹는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화 결제까지도 어느 정도 좀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이 싫어하는 건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호주에 대해서 미국이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지, 뭐 핵잠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이거 기술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게 미국의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들은 그 미국 혼자서 중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맹이라는 것이 돈 되면 동맹이지만 돈 안 되면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주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최대의 수출국 거래국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탈중국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뭐 수출 비중이 여전히 우리가 최대고 거기서 무역 적자가 났을 때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실리 중심으로, 뭐 지난 정부는 명분으로 갔지만 이번은 이제 실리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고, 그걸 이제 인도를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것처럼 호주도 만약에 이제 호주를 제재했을 때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태평양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도양하고 태평양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그건 뭐 태평양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미국의 약점을 호주가 정확하게 파고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의 동맹으로 따지면 어쨌든 호주와의 관계가 거의 가장 돈독한 관계 중에 하나고, 그거보단 조금 낮은 단계가 그래도 유럽연합 EU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EU하고 정상회담을 연달아 한다. 이게 국제 질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EU도 사실은 놓고 보면 뭐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연합군에서 중요한 건 1, 2등이 중요한데 그 나토 동맹이긴 하지만 거기에 아주 나쁜 놈 두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 놈이 독일, 두 번째가 프랑스. 근데 뭐 망했다가 겨우 숨부터 있는 이태리는 이제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네,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의 스탠스가 이게 결국은 호주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산업, 국방은 미국한테 의존하지만 돈은 중국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뭐 시진핑 정부 상기가 시작이 됐을 때 전 세계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 뭐 해서 아무도 축하하러 안 갔는데 그 독일의 슐츠 총리만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11개 기업인가 우리가 알만한 독일의 대표 기업들을 다 몰고 가서 경제협력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뒤통수를 친 거고. 근데 아주 재미난 건 그때 보면 독일 총리가 방문을 했는데 중국이 발표하는 것은 에어버스를 그때 한 번에 70대인가 몇 대인가를 네, 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독일 총리가 방문하는데 왜 에어버스를 얘기하냐 그러면 에어버스 가지고 독일 입을 막아버린 거죠. 프랑스 입을. 그래서 프랑스는 뭐 이 정말 코로나 3년 동안의 긴 이제 경제난에 비행기 사는 나라가 없는데 작년 2022년에 보면 중국이 오다한 그 에어버스가 470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작년 7월 이후로 보면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 가면 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말을 하니까 유럽이 이제 외교가 입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뒤질 사람 마크롱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협력 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제관계에서는 이게 의리보다는 실리가 이게 이제 앞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의리보다는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 그 유럽이 뭐 독일부터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의 의리 동맹보다가도 당장 뭐 국익에 앞선 정치인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익, 이게 이제 우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이제 유럽이 여기에 구멍을 지금 2개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순서대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지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게 독일 숄츠 총리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언론에는 마크롱 대통령만 잔뜩 나왔습니다. 먼저 친중 정책을 쓴 게 독일인데 마크롱이 더 시끄럽게 하면서 이 언론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각각 중국을 상대하는 방식, 또 그리고 한쪽은 은밀하게 빠르게 움직였고 한쪽은 늦게 움직이면서 시끄럽게 되게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래서 뭐 그 산업의 어떤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은 뭐 중국과 어떻게 보면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프랑스는 뭐 포도주하고 비행기 두 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근본적으로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각한 놈이 원래 이제 변명이나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이 먼저 선수 치고 나간 것, 그래서 이제 후발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크롱 입장에서는 슐츠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언론 홍보를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유럽이 어쨌든 아까 이제 구멍 두 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뭐 이렇게 약간 중국하고 가까워지려는 경제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들을 볼 때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게 혹시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안미 경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호주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필리핀도 그렇고 뭐 베트남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 그리고 독일, 프랑스를 놓고 보면 철저하게 이게 이제 실리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미국한테 제재받은 게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안미 실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은 뭐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병풍이고, 이것은 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거지만, 병풍 쳐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병풍 쳐줬을 때, 바람 막아줬을 때 거기서 뭐 구조라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돈을 버는 것은 그 안에는 플레이어들의 이제 역할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미국과의 병풍 큰 거 하나 얻었다, 이제 이것에만 포커스를 하면서 챙기는 걸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간 안에 미중이 이제 뭐 전술적인 이제 긴장 완화 또는 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의 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탈중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수출국인데, 여기서 이제는 무역 적자를 흑자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그 전략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다른 나라 호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자기네가 잘하는 것을 중국한테 더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자본재나 뭐 중간재를 중국에 이제 파는 건데, 거기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피하냐, 이제 그게 우리 뭐 외교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의 회담,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형태로 중국과의 협력을 하냐에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도 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 정확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되지, 지금처럼 뭐 중국에서 다 공장 빼자, 다 이제 오자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지금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변화된 국제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중국에서 다 문 닫고 나오고 다 탈중국 한다는 것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세계에서 1등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왜 공장 안 빼냐? 그리고 GM 포드, 뭐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왜 안 빼냐? 그리고 중국의 내수 소비가 엉망진창이라서 중국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좀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 스타벅스는, 그런 맥도날드는, 이 월마트는 왜 중국에서 매장 다 빼고 폐쇄하지 않냐? 근데 오히려 뭐 스타벅스니 뭐 이런 것들 보면 더 매장을 늘리지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중국에 대해서는 그 사이 한 1년 반 동안에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중국에서의 가능성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답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2달 반 사이에 중국은 싹 다 풀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뭐 최근 20년간 없던 일인데, 그만큼 이제 중국이 조금 급해졌다는 얘기고, 내수 숫자를 2자릿수로 만들지 못하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본 거죠.